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공공택지지구예요. 공공택지지구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민간 분양만 좋은 줄 알고 그렇지는 않거든. 예를 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빨리 입주가 돼야 돼요. 빨리 입주가 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사실 도움이 돼요.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받았던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리고 사실은 그 상권에 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, 그 미사 강변 도시에서 제가 컨설팅을 했던 사례인데, 여기는 이제 북쪽 근린 상권에 있었던 부분들인데, 그 지금 현재 미사 강변 도시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. 동이 이제 풍산동이 이제 일부가 없어져가지고 미사 3동으로 분동이 됐더라고. 그래서 이제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, 계획 시점은 한 9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. 9만 5천 명 됐는데, 미사 강변 도시는 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공공택지지구예요. 공공택지지구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민간 분양만 좋은 줄 알죠. 그렇지는 않거든. 예를 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빨리 입주가 돼야 돼요. 빨리 입주가 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나라에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. 그러면은 공공택지지구는 결국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서민 아파트, 이제 서민들에게 주거를 공급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. 그래서 제가 엊그제 갔다 왔던 가밀 같은 경우도 공공택지지구 중에 하나인데, 이제 그런 경우들은 빨리 입주가 돼요. 빨리 입주되는 거는 상권도가 빨리 활성화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, 2019년, 16년 9월경에 여기 이제 그 북근상에 이제 1층 전용 13평, 그러니까 아마 분양 면적으로 한 27, 8평 될 겁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분양가는 8억 3천. 그래서 이제 대출은 그때 조건으로 이제 4억이 대출이 됐으니까 실제 투자금은 한 4억 3천 정도 됩니다.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입주는 3개월 정도 남았는데, 이제 그 선임대가 벌써 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. 된 상태인데, 선임대로 보증금이 8천, 그리고 월세가 330만 원인데, 대출이자 시점으로서 약 한 달 한 130만 원 정도 됐습니다. 이걸 계산해 보면은, 약 한 6.8% 정도 나옵니다. 상당히 높은 거죠. 상당히 높은 건데, 북근상은 지금도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그 미사 강변도시의 북근상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가 빨랐다는 거. 그 상가 계약 검토하고 했던 그 시점이 이제 인구가 2만 4천 명 정도 다녔어요. 근데 이제 실제로 나중에 입주까지 따져보니까 2016년, 17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4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는 될 거다고 하는 게 확실히 섰기 때문에, 이제 어쨌든 실제 소비자가 많으면 그만큼 상가는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북근상에 있는 배우 그 단지에 있는 주민들 자체가 보면은 젊은 층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상가가 지나는 길목이 이제 가다가 유치원이 있고 뒤에 이제 그 아파트들이 있어서 실제로 젊은 층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좋은 동네가 됐어요. 그래서 그 계약을 했었는데, 실제로 지금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이제 어쨌든 그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잘 되고 있는 상가의 사례죠. 그래서 지금도 뭐 아마 뭐 수익률 자체는 제가 볼 때 그 이상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그 상일동역 재건축 허덕지구에 이제 치과 개원을 컨설팅했던 사례인데, 상일동역은 그 아시다 허덕지구에 재건축했던 게 저희가 보니까 전체 다 하면 거의 한 2만 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. 계산을 해보면 그쪽에 2만 세대 나오는데, 그 중에서 상일동역 좌우에 이제 그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 있는 게 그게 한 9천 세대가 되죠. 4,932세대가 그라시움이고, 이제 아르테온이 4,066세대인데, 그 입주 전에 이제 치과 개원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는데, 사실은 이제 그라시움 상가를 임대료 책정을 할 때 예가 됐었던 게 어디냐면 헬리오시티였었거든. 헬리오시티가 그 일반 분양 자체도 뭐 천문학적 금액이었었고, 일단은 그 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분양가가 이제 임대료도 높아서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이 조정은 됐었어요. 그래도 비쌌어.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비쌌는데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이제 그때 사실은 임대료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
그 보증금 1억에 750인가 그랬어요. 40평인데. 40평이 굉장히 비싼 거죠. 그죠? 이제 비싼 건데.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.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, 실제로 어쨌든 9천 몇백 세대가 되고 하는 게 안정적인 세대잖아요. 어쨌든 재건축 단지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, 거의 한 만여 세대 되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만큼 상권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특히 또 치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치료 자체가 장기성을 요하잖아요. 단기에 안 끝나잖아요. 불란하고 하게 되면 장기로 가는데,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조건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려면 빨리 해라.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랬거든.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몇 번째라 이야기 못 하는데 상당히 빨리 했어요. 상당히 빨리 해서,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개원해서 잘 하고 있어요. 있는데,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, 치과는 우리나라에 숫자가 얼마나 있냐면 19,000개가 있어요. 19,000개가 있으면은 거의 다 있다는 이야기야, 상권에. 하여튼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제가 편의점을 이야기했는데, 메이저 편의점, 4대 편의점 중에서 CU가 제일 많아요. CU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개수가 몇 개냐, 16,787개가 그래요. 그러면은 CU보다 치과가 더 많아요. 그렇게 많기 때문에, 그러면은 많지는 않은, 그러니까 당신이 갈 수 있는 상권은 어디든 다 경쟁이 치열하다. 그런데 이제 하려면 빨리 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상당히 빨리 개원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사길동역 근처에 보면은 치과가 지금 한 열 몇 개가 있어요. 열 몇 개가 있는데, 그래서 지금도 잘해요.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가 투자하고 어쨌든 치과 개원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들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패는 사실은 참 이야기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어요.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데,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, 첫 번째는 이분은 지금 한번 꽤 오래된 사례예요. 이분은 꽤 오래됐는데, 지방의 공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집은 강남이에요.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KTX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 신문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보다가 보니까 밑에 하반에 뭐 광고가 나와 있어. 그 보니까 이제 수익률 10%라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, 그 시점에 또 부동산이 되게 좋았어요.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돼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왔었는데, 토요일 와가지고 이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서 계약을 한 거야. 그게 아마 10억 천인가 얼마, 11억인가 그 정도 계약을 했어요. 그것도 17평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. 그런데 이제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, 상가 투자했던 그 밑에 자기 친구가 은행 지점장이었어. 지점장이었는데, 야, 물어보니까, 야, 너 하면은 내가 좋은 조건에 대출해 줄게. 야, 어떠냐 물어보니까, 뭐 대출 이야기만 하니까,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, 계약금 10% 하니까 1억을 넣은 거죠. 넣었는데, 이게 사람 심리가 묘한 게 뭐냐면, 부동산 경기 되게 좋을 때, 특히 대기업 직장인들이 보면은, 야, 이제까지 실패는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. 그러니까, 요거 놓치면은 대박을 놓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, 야,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날부터 잠을 못 자다가 저로 와서 이제 상담을 했어. 그래서 가서 상권 조사를 했었는데, 그 주변보다도 더 비싸더라고, 내가 보니까. 사실 위치는 더 안 좋은데.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오라 그랬어. 상담하러. 이게 1억을 예를 들어 날렸다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? 그잖아요. 그래서 같이 오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.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와이프 보고는 이제까지 남편분 고생하셨는데 잊어버리시라고. 그래서 이제 무야무야 되고 1억을 포기하고 이제 그만뒀죠.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임대 1년 렌트풀이 상가 사례인데, 이거는 제가 사실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, 이게 사실 여기 또 더 물려가지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렌트풀이까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, 여기도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. 이게 사실은 이 상가가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, 여기 이제 상가가 이 회사에서 해가지고 이제 인근에 10개 단지를 부장을 했어요. 10개 단지를 부장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10개 단지라는 10개 그 상가 사이트를 부장을 했는데, 순차적으로 할 때 1년 렌트 프리를 조건으로 내걸은 거예요. 1년 렌트 프리를 조건으로 내걸고,
임차인도 그 임차인을 먼저 모집하고 채워놓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. 분양을 했었는데, 그런데 이게 사실은 1년 렌트 프리 조건의 선임대로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 거죠.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기는 확정 수익률이라고 하죠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이제 임대료가 발생을 해요. 그러면은 뭐 1년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. 그죠? 6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수분양자, 투자자한테 시행사에서 홀백으로 돌려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심리가 야, 요게 한 1년 뒤 되면 상권이 되게 안정화될 거야. 이 생각을 해요. 그죠?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되거든. 사실은 상가가 내가 주변에 그 상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안 되더라고. 근데 내가 이 상가는 내가 처음에 이제 컨설팅 분양을 받는 사람하고 임대를 원했던 사람도 다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중에 그 3명은 이제 포기하고 2명은 계약을 나중에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는 그 렌트 프리 확정 수익률 받고 하는 부분들은 투자자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깎아서 샀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. 그렇잖아요. 6천만 원 깎아서 산 거거든. 다시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잖아요. 6천만 원 깎아서 샀는데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저도 잊어버리다가 입주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 카페 하시는 분들 이제 아까 카페 하시는 분이 이제 점포 17평에 이제 17평을 보증금 1억에 이제 450으로 계약을 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양반이 해가지고 이제 그 450만 원 때문에 그러면 1년에 한 5,500 정도 되잖아요. 5,500에 좀 못 미치는데 이거 아끼려고 이제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가 한 30km가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데 그 10개월 된 시점에 매출이 얼마냐면 650만 원이야. 650만 원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살려요. 그렇잖아요?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렌트풀이 1년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할 때 통상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1 플러스 1을 해요.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한다는 거죠. 그렇잖아요? 그럼 이제 보증금은 넣었단 말이야. 넣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못 모집하게 되면 계속 까다가는 거죠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단지 임대료 5,500 정도 때문에 그리고 카페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 본사에 인테리어비하고 하면 거의 한 7, 8천도 들어가요. 아무리 적게 들어도. 그러면은 그거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임대 보증금 넣었던 게 결국은 이제 구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하는 부분. 그래서 그 이후 한 2달 정도 다시 있다 내가 가보니까 결국 문을 닫았더라고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이게 단순하게 사실은 계산을 너무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야지 단순하게 돈을 얼마 아낀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어쨌든 상권 분석 컨설팅만 제가 한 지금 25년째를 해오고 있는데, 상가 투자도 그러지만은 실제로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은 시작을 하는 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.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잘 되든 결정이든 못 되든 결정이든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